자, 고1 내신 대비 교재에서 이제 3회차 해설을 해볼 건데, 나와 있는 것처럼 딱 요 문제들만 해설을 해봅시다. 다 하는 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문제가 많죠. 38문제인데 일단 그 중에 이 문제들 풀어볼 거고, 첫 번째 문제로 7번으로 갑시다. 7번으로 오세요. 자, 7번 보니까 일단 조건이 나와 있는데 집합 A의 개수를 구해달라.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A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해놓고 가조건을 보세요. 가는 질문 뭐냐면 1은 무조건 원소로 들어가라는 거야. 부분집합에 포함된다는 거니까 어쨌든 원소에 들어간다는 뜻이고, 그리고 A는 실수로 구성이 되어 있나 봐요. 대충 쓸게요 그냥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니까 그 나에 나와 있는 거는 당연히 뭐로 바꿔서 보는 게 좋을 것 같냐면 당연히 대우로 바꿔야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A가 만약에 원소면 그러면 누구도 원소로 들어오래. A제곱 마이너스 2도 원소로 들어와야 돼 라는 걸 준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관계를 준 거고, 이제 또 다 조건을 보니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3개를 넘어갈 수는 없나 봐. 그런 뜻이고, 그거를 만족하는 집합 A 개수가 총 몇 개냐 이걸 물어본 건데, 일단 여기서 얘들아 이미 1이 원소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그 1은 당연히 나 조건의 영향을 받아서 요거를 무조건 만족시켜줘야 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1이 들어갔다. 그럼 자동으로 1 대입해봐. 마이너스 1도 끌고 오는 거야. 집합 A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가 이제 마이너스 1도 추가가 되는 거죠. 저거는 나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야. 왜냐면 원소가 되는 순간 이걸 무조건 만족해야 되거든. 그래서 얘네 둘은 A라는 집합에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럼 마이너스 1이 추가됐으니까 걔 때문에 생기는 제한 조건은 뭐냐? 마이너스 1 여기에 적용받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들어가 보면 그대로 마이너스 1이 나와. 결론이 뭐냐면 마이너스 1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양산해내는 그런 녀석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일단은 A에 들어가는 필수 원소는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더 있는지 확인을 해야지. 3개까지는 허용을 한대잖아. 그럼 이제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라는 숫자가 그냥 A랑 똑같은 경우, 마치 누구처럼? 마이너스 1처럼 자기 자신을 양산해내는 이 규칙에 의하면 그런 원소가 또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걸 풀어보면은 2차 방정식이라서 2개가 나올 게 일단 기본으로 깔리죠. 넘기면은 A제곱에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2가 또 0이다. 인수분해가 되니까 인수분해 이렇게 해주면은 A 값이 얼마냐면 2 또는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2개가 나와. 그럼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2라는 게 A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 왜냐면은 얘네는 필수지만 얘는 필수가 아니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들어간다면, 얘가 들어간다면 얘는 나의 규칙에 의하면 결국 자기 자신을 양산해내는 놈인 거야.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집합 A에 아까 말했듯이 1과 마이너스 1은 필수 원소인데 거기에 2 혼자 추가돼도 상관은 없겠구나. 왜? 얘가 이 규칙을 만족한다 해서 다른 원소를 끌고 오지 않아요. 즉 4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소가. 그러니까 3개로 딱 끝나버린다 이 소리죠. 그래서 얘도 가능합니다. 알겠죠? 괜찮은 거고. 그럼 이렇게 2개인가? 근데 이제 선지의 답이 2개 있긴 하네요. 그럼 답이 2개일까? 잘 봐. 어떤 케이스도 있냐면 요 작업을 한 결과가 1이었을 수도 있는 거지. 필수 원소였던 1.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A제곱 마이너스 2를 한 게 1이 됐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는 거야. 왜냐면 1은 필수 원소였으니까. 넘기면은 A제곱이 뭐라고 나와요? 3이라고 나오죠. 그럼 여기서 A는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냐면 풀마 루트 3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러니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건 또 뭐냐? 집합 A로서 아까 말했죠. 1과 마이너스 1은 필수 원소니까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요 1을 양산한 녀석이 그 전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만약에 누구처럼? 루트 3처럼 존재했다면 루트 3이 여기에 들어갔을 때 루트 3 제곱하고 1을 빼니까 얼마가 남아? 1이 남겠죠. 그래서 그 녀석이 딱 여기 뒤에 남고 얘 때문에 양산된 게 얘였고, 얘는 자기 자신을 계속 양산하니까 이걸로 끝. 이런 케이스가 가능하다는 거야. 또 뭐도 가능하겠어?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3도 가능하겠죠. 요렇게 해서 우리가 찾던 집합들은 이렇게 4개가 가능하다. 정답이 3번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풀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풀어본 사람이 더 잘 풀겠지? 8번으로 갑시다. 공부하세요. 자, 8번을 보니까 8번은 얘들아 벤 다이어그램 좀 잘 그리고 그 벤 다이어그램 토대로 원소의 개수가 전체 원소의 개수가 7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해보면 막상 그렇게 막 오래 걸리는 문제는 아닙니다. 대신 이걸 뭐 그림을 안 그렸다거나 그림을 그렸어도 시도를 몇 개 안 해보고서 그냥 끝낸 사람들이 분명 있을 텐데 시도를 무조건 하셔야 된다. 자, 일단은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7개고요. 자, 그 다음에 A 교집합 B 얘네들의 공통 부분의 원소의 개수는 3개고요. A에서 C를 빼래. 이렇게 뺀 거 그거는 몇 개야? 2개래요. 그리고 B에서 C를 뺀 거 걔는 4개다. 이렇게 줘놓고 해달라는 건 보기에서 옳은 거를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케이스가 좀 다양하게 나오다 보니까 내가 좀 색깔별로 케이스를 구분 지어서 여기다 표시를 해볼게요. 자, 지금 기억에서 먼저 말하는 게 뭐냐면, 왜냐면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기억을 바로 갈 건데, 기억에서 말하는 게 요 교집합에 해당하는 게 세 녀석의 교집합이죠. 3개가 될 수 없냐고 물었어요. 그럼 우리는 청개구리처럼 3개가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케이스가 만족이 되면 기억 틀린 거잖아. 알겠지? 자, 봐봐. 이미 근데 A교 B가 3개라는 게 돼 있기 때문에 A교 B면 여기 사이잖아요. 여기가 0개가 되라는 거야. 근데 A 차집합 C면은 A에서 C를 제외한 거니까 요만큼인데 거기에 2개가 있대. 근데 여기 이미 0이니까 여기 2개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B에서 C 빼래요. 그럼 역시나 여기 부분인데 여기가 이미 0이니까 거기에 4개가 들어와 이 소리야. 요렇게만 더해도 벌써 7개를 넘어가요. 전체 개수를 넘어간 거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기억은 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3은 안 된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뭐 일단 그렇고요. 니은으로 바로 가볼까요? 일단 기억 맞았고 니은으로 가보면은 자, 이번에는 교집합이 2개래. 그럼 이번에 노란색으로 여기가 2개가 됐대.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아까 여기 A랑 B의 교집합 이거죠. 3개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 1인 거야. 그러면 A 차집합 C가 아까 몇 개였어? 2개였는데 여기 하나 가져갔으니까 여기도 1개가 되겠지. 그러면 B 차집합 C가 아까 몇 개였어요? 4개였죠. 근데 여기가 하나니까 여기 3개가 되라는 거야. 그럼 지금 내가 노란색으로 써놓은 것만 더해도 얼마야? 이미 7이지. 그러면 지금 노란색 케이스에 대해서는 안 적힌 부분은 무조건 다 0이 돼야 돼요. 전체 개수를 7개 맞춰줘야 되니까. 알겠지? 그러면 이제 B의 원소의 개수가 6개냐? B의 원소 노란색만 딱 더해보면 되잖아요. 왜냐면 여긴 다 0이니까. 노란색 케이스에서는 여기 전부 다 0인 거야. 그래서 니은이 참입니다. 알겠죠? 니은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된다고. 해보면 돼. 자, 그 다음에 디귿. 자, A의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 C의 원소의 개수를 곱해달래. 그거의 최대값이 72냐고 했어요. 일단 아까 우리가 했던 빨간색은 불가능한 케이스였으니까 넘어가야 되고 노란색일 때를 먼저 좀 해놓게. 그래서 노란색 디귿을 풀 때 이제 니은에서 온 걸 한번 해볼게요. 그럼 A는 지금 몇 개야? 4개죠. 그 다음 B가 몇 개였어? 아까 6개였죠. 그 다음에 C가 지금 몇 개냐면은 2개는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겠지? 이거 곱하면은 48 나와. 아직 얘는 못 미쳐요. 그래서 안 되고요. 자, 이번 색깔 바꿔서 지금 우리가 요 교집합부터 지금 기억 니은 풀 때 시작을 했었잖아. 그러니까 편했지 되게. 얘부터 채워주면 뭔가 다 순서대로 채울 수 있었잖아요. 똑같이 한번 해보자는 거야. 이제 여기를 1개로 줄여보자. 자, 여기 하나 줄면 얘가 이제 2개가 돼야 돼. 색깔별로 잘 봐야 돼. 얘가 2개가 될 거고 그럼 A는 이제 여기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리고 B는 이제 여기 2개가 있어야겠지. 이 정도는 이제 할 수 있겠죠? 근데 얘들아 여기가 1, 2, 2니까 지금 몇 개가 채워져 있냐면 파란색으로 쓴 게 5개야. 그럼 지금 2개가 남았어요. 그 2개는 아직 쓰지 않은 영역에다가 채워줘야 돼. 물론 바깥에 있어도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것들 곱한 거에 원소의 개수 곱한 거에 뭘 찾는 거야? 최대를 찾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 들어와 있는 게 좋겠지. 그래서 바깥에 있는 건 생각하지 말고 들어와 있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이제 2개가 남았거든. 지금 2개를 어디다가 좀 적어줘야 최대한 이 값들이 커지냐 이건데 잘 봐봐. 여기에 2를 써버리면 이거는 C가 그냥 혼자 커지는 거지.
C 혼자 커져버리면은 얘네 지금 안 써놓으니까 헷갈린다. 이게 A 집합이라고 하고 순서대로 B라고 하고 C라고 한번 해볼게요. C 혼자 커지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는 최대값 찾는 거잖아. C 혼자 커지지 말고 요쪽에다가 우리가 2를 써주면은 같이 커져. A, B랑. 알겠지? 그래서 웬만하면 같이 커지는 게 좋으니까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자, 그럼 만약에 이 두 개를요, 일단 지금 케이스로 한번 여기 2가 됐다고 해봐. 그러면 A가 지금 몇 개야? 3개지. B가 몇 개야? 5개죠. 그럼 C가 몇 개가 된 거야? 3개가 된 거지. 이렇게 되는 것도 있을 텐데 이 2를 여기다가 몰빵해버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A는 5개로 늘어요. B도 5개가 됐어요. C는 3개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만 해봐도 벌써 얼마야? 75가 나왔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72는 뛰어넘었네. 그럼 그냥 뭐야? 넘어가면 돼. 틀린 거야. 디귿은 그래서 틀렸다. 발례가 있다. 디귿 틀렸다 하고 기역 니은이 정답이다. 그 정답이 3번이에요. 알겠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명제가 나오는데 명제가 생각보다 쉬워. 알겠지? 그러니까 내 기준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그냥 많이 나오는, 흔히들 그냥 유형 교재도 많이 있고 내신 교재도 많이 있고 그냥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라서 괜찮은 것 같아. 알겠지? 너네가 해보시고 바로 22번으로 뛰어갈게요. 자, 22번에 보니까 약간 헷갈릴 수 있어가지고 그냥 해보는 건데, 지금 x가 1, 2, 3이고 y는 4, 5, 6이래. 그래서 f라는 함수는 지금 누구냐면은 x에서 y로 가는 함수고요. g라는 함수는 거꾸로 이제 y에서 x로 가는 함수래. 그렇다고 둘이 역함수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렇대요. 자, 그랬을 때 기억을 보니까 f 합성 g가 상수함수면 f도 상수함수냐? 자, 기억을 한번 잘 풀어보자. 자, f 합성 g라는 거는 일단 무슨 함수가 돼야 되냐면 합성함수인데 첫 번째 함수가 누구예요? 이거 g죠. g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f인데, 그럼 우리가 y에서 x로 가는 함수가 g잖아요. 걔를 먼저 쓸 거야. 4, 5, 6에서 1, 2, 3으로 가는 함수가 있을 거라고. 근데 그거 바로 연달아서 y로 보내는 그 함수를 f라고 한번 잡아보자. 그럼 얘 다시 4, 5, 6으로 갈 거야. 근데 일단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세팅, 지금 문제 기억에서의 전제가 뭐예요? 가정이 뭐야? f 합성 g가 상수함수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함수가 상수함수가 되도록 일단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만족하지 않는 거를 만들면 되겠지? 그럼 발례가 되니까.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g가 상수함수라고 해봐요. 이렇게. 그 다음 f는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가는 1대1 대응이었다 해봐. 그럼 생각해봐. 합성해보면 4가 결국 1로 가고 1은 결국 5를 찍지. 5는요 1로 가고 5를 찍죠. 6은요 1로 가고 5를 찍죠. 합성을 해보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이거 상수함수가 된 거예요. 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케이스를 만들어주면은 가정을 만족한 거야. 근데 결론이 뭐예요? 결론을 보니까 f도 상수함수냐? f가 얘잖아요. 상수함수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발례가 나왔다. 아, 이거는 많이 풀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발례를 만들어 보면 되겠는데 하고서 만들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 번 해봐야 됩니다. 이런 거 만드는 것도. 니은으로 갈게요. 니은 보니까 자, 이번에는 f 합성 g가 항등이래. 야,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보던 거다. 어떤 두 함수를 합성을 했는데 항등 함수가 된다라는 거는 얘네들이 서로 무슨 관계라는 거야? 역함수 관계라는 걸 준 거예요. 그죠? 많이 보던 거잖아요. 그러면 f에다가 1을 넣은 거는 g의 역함수에다 1을 넣은 게랑 1을 넣은 거랑 똑같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이게 서로 역함수 관계면 g의 역함수가 누구라는 거야? f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우리는 f로 써도 된다는 거야. 그럼 그 f에다가 1 넣은 거랑 똑같냐? 당연히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니은은 그냥 참인 거예요. 알겠죠? 디귿으로 갑시다. 자, 디귿 보니까 뭐라 돼 있냐면은, 자, f 합성 g 합성 f라고 돼 있어. 순서가 요 함수가 1대1 함수네. 얘가 1대1 함수면 이게 전제고요. 그러면 뭐가 되냐? g도 1대1 함수네요. g가 1대1 함수냐라고 했어. 자, 그럼 또 만들어 봐야 되는데 잘 봐봐. 이거는 첫 번째 함수가 f고 두 번째 함수가 g고 세 번째 함수가 다시 f인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시작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1, 2, 3에서 시작해서 4, 5, 6한테 간 다음에 걔네가 다시 1, 2, 3한테 보내주고 걔네가 다시 4, 5, 6으로 가는, 이렇게 3번을 거쳐야 되는 함수인 거야. 그랬을 때 이게 결론적으로 뭐가 되래? 1대1 함수가 되면 g도 1대1이냐? 그럼 생각해봐요. 얘가 만약에 1대1 함수가 아니었다 해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그럼 결국은 얘가 아무리 이렇게 1대1 대응으로 보내줘도 결국은 여기서 뭐 하냐면 2가 찍는 거는 갈라질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아무리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했구나. F로 다시 돌아온 거니까 F가 1, 1, 1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하나로 몰려버리면 걔가 같은 걸 찍을 수밖에 없어. 그죠? 그래서 여기서 결론이 뭐냐면 1에서 시작해가지고 여기로 끝나고 2에서 시작해가지고 여기로 끝나버려. 무슨 일이 발생하면 중간에 함수가 몰려버리면.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 결과가 1대1 대응이 1대1 함수구나. 1대1 함수가 되고 싶으면 중간 과정에 나온 애도 1대1 함수가 돼줘야 돼요. 왜냐면 중간에 함수값이 몰려버려서 같은 함수값을 찍게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가 못 나온다는 거야 결국은. 알겠죠? 그래서 디귿도 뭐야? 디귿에 말한 게 맞는 말이지. 그래서 니은과 디귿만 맞기 때문에 이거는 정답이 4번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23번으로 갈 건데, 자 23번 보니까 얘들아 x는 정의역으로 쓸 것 같고요. 그죠? y는 공역으로 쓸 것 같은데 그 함수들에 대해서 fx의 규칙은 2차 함수 규칙이래. 그거대로 해보니까 뭐가 됐대요? 지금 1대1 대응이 되었대. 몇 번이야 지금? 23번. 자 지금 fx의 식은 뭐냐면 x제곱에 마이너스 2x고 정의역으로 쓰라는 x가 지금 누구냐면 대충 쓸게. x가 야 이거 좀 특이하다. a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야. 그 다음에 공역에 해당하는 y는요 y가 b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래요. 자 그랬을 때 a 플러스 b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p분의 q다. p 플러스 q를 해라. 봐봐. 일단은 이 원본 함수를 먼저 그리세요. 그려보면 그냥 2차 함수니까 다 그릴 줄 알잖아. 그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축이 제 누구냐면 1이야. x는 1. 근데 너희가 이제 많이 풀어본 사람이라면 얘네 둘을 가지고 일단 정의역 먼저 봤을 때 이 정의역이 지금 a보다 작은 범위죠. 왼쪽 쓰라는 거지. 왼쪽. 그럼 어디 써야 되는지는 이제 알잖아. 그지? 어디 써야 돼? 여기 쓰면 안 되죠. 여기 쓰면 왼쪽으로 가보면 이렇게 가니까 결국 감소하다가 증가한 함수로 마무리가 돼버려. 당연히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a는 1보다는 왼쪽 혹은 같아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a가 이쪽에 있어야 되고 써놓을까? a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만족해야 되고 그럼 이때 함수로 나오는 게 이 부분이잖아요. 요렇게. 그럼 우리 저 파란색 함수에 대해서 치역을 한번 구해봐. 왜냐면 우리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게 1대1 대응이거든. 1대1 대응은 공역과 치역이 뭐예요?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되게 특이한 게 뭐냐? 공역을 먼저 선정하는 게 아니라 치역을 먼저 만들고 그 치역이랑 공역이 똑같이 되도록 나중에 공역을 만드는 거야. 그래야 더 사고가 자연스럽거든. 그럼 봐봐. 우리가 치역 구하는 방법이 뭐였냐면은 가상의 y축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그려놓은 파란색 부분을 철푸덕 y축에다 수선해발 내리라 그랬죠. 찍어 보면은 찍힌 게 요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요렇게. 그럼 당연히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얘가 b가 돼줘야 b보다 크거나 같은 게 공역이 돼줘야 당연히 뭐가 돼야 돼? 치역이랑 공역이랑 똑같이 나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a를 이 하얀색 함수에다가 넣으면 누가 나와야 돼? b가 나와야 돼 라는 a랑 b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b는요 저기다가 a를 넣으세요. a제곱 마이너스 2a다 라고 표현이 될 거고 괄호 열고 a는 지금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만족한다 까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해달라고 한 게 뭐였냐면 a랑 b를 더한 것의 최소를 구해달라 한 거야. 최소 맞죠?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자. 그럼 b 대신에 누구 넣어? 얘 넣어 이제. 알겠지? 그럼 넣어주면은 a제곱에다가 요거 a까지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a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얘 지금 최소 찾는 거니까 쟤를 함수처럼 관찰할 거고 쟤를 함수로 생각해서 그려보면은 축이 누구야? a가 얼마일 때야? 2분의 1일 때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관찰하는 a의 범위가 1보다 작은 범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 중에서 가장 낮은 값을 채택하면 되고 그거는 여기서 뽑히겠죠. 얘가 제일 작을 거고요. 그럼 2분의 1 넣으세요. 그럼 4분의 1에서
얼마 빼는 거야? 2분의 1 빼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이야. 근데 문제에서는 마이너스는 제외하고 P분의 Q라고 했기 때문에 PQ를 더해달래. 더하면 얼마야? 5가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이 얼마냐면 5가 되겠죠. 알겠어요? 이렇게 5라는 걸 알 수 있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거는 24번. 24번으로 한번 가보자. 자, 24번도 문제 읽어보면은 자, 집합 x가 지금 1, 2, 3, 4, 5고요.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한대. 자, 역함수 존재에다 밑줄 쳐놓고 당연히 이제 알죠? 1대1 대응입니다. 자, 1대1 대응 만족하라고 한 거고, 자, f의 역함수에다가 1 넣었대요. 가조건 보니까 역함수에다가 1을 넣은 거 더하기 f의 역함수에다 3 넣었대. 그럼 8이 나왔나봐? 이게 가조건이고, 자, 나조건으로 넘어가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자,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 여기서 모든이야, 모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단 한 개도 저걸 만족하면 안 된대. 일단 저게 무슨 뜻인지는 좀 이따 설명해 줄게. 자, 그랬을 때 f의 역함수에다가 2를 넣은 거 더하기 f의 역함수에다가 4를 넣은 거, 얘네 둘을 더한 거에 최대 최소를 더해줘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봐봐. 이것도 내가 뭐 할 거냐면 x에서 x로 가는 함수다 보니까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 함수잖아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써놓고 자야, 일단 얘부터 한번 보자. 너희가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f 입장에서 이거의 뜻은 1을 찍은 원소를 말하는 거야. 뭐 세모라고 해봐. 그럼 세모는 이 중에 있다는 소리예요. 걔네가 1을 찍었을 때가 돼버린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세모랑 뭐 네모라고 해봐. 어쨌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세모랑 네모는 이 중에 나와야 돼. 근데 걔네 더해서 8이 돼야 돼. 근데 여기서 똑같은 게 나오면 안 돼요. 왜냐면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8을 만들 수 있는 두 수는 누구밖에 없니? 3과 5밖에 없어. 4, 4는 안 되잖아. 똑같은 수가 안 되니까. 그래서 3과 5가 누굴 찍으라는 거야, 지금. 1과 3을 찍으라는 거거든. 그럼 얘가 1로 가고 얘가 5로 갈 수도 있는 거고 5가 1로 가고 3이 3으로 갈 수도 있는 거야. 그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뭘 했냐면 얘가 발생하면 안 된대. 모든 원소에 대해서. 그럼 이게 뭐냐? 결국은 원래 함수 f랑 그거의 역함수가 똑같은 함수라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어떤 두 함수를 합성했을 때 x가 나오는 함수를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고 말을 하죠. 지금 그 역할을 f가 한 건데 만약에 등호였다면 f의 역함수가 f다 이 소리야. 근데 지금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건 되지 말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되지 말아라 라고 한 거야. 어디 갔어 아까 요런 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푸냐. 잘 봐봐. 만약에 3이 3을 찍는다고 해봐요. 그럼 그 다음 합성을 똑같이 해줘도 3은 3으로 가겠지. 그럼 결국 3 넣었더니 3이 나오니까 딱 요거를 위배하는 상황이 되는 거야. 모순이 발생한 거야. 그래서 3은요 3으로 절대 가면 안 되고요. 3은 무조건 1로 가야 되고 그럼 5가 3으로 가는구나.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3이 지금 1을 찍었잖아. 그럼 1은요 절대로 3을 찍으면 안 돼. 왜냐면 이게 발생하지 말라 했지. 이게 발생하는 경우가 언제냐면은 자기 자신을 찍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1, 2, 3, 1, 2, 3이 있으면은 1이 3을 찍어서 3이 1을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게 발생해버려. 이 등호가 발생한다는 소리야. 왜? 방금 한 거를 그대로 한번 똑같이 한번 써봐 이렇게. 그럼 결국은 1은 거쳤다 가면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렇게 등호가 돼버려 이 상태에서. 알겠지?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그 누구도 이걸 만족하지 말라는 건 자기 자신을 찍어도 안 되고 서로가 서로를 찍는 관계가 생겨도 안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3하고 5는요 화살표가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게 결론이고 그때 물어보는 게 또 얘란 말이야. 얘. 이게 또 무슨 뜻이라고? F 입장에서는 2를 찍는 수, 얘는 4를 찍는 수가 될 거예요. 그럼 이 남아있는 1, 2, 3 중에 제정신이야? 1, 2, 4 중에 남아있는 2, 4, 5를 찍을 건데 그걸 찍는 경우들 중에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서 최대 최소를 구해달래요. 그럼 제일 크게 한번 찍어볼까? 결론이 뭐냐면 2랑 4를 찍는 애들이 가장 컸으면 좋겠어. 그럼 걔네가 2랑 4에서 오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이렇게 크로스로 찍으면 안 된다 했었지. 그지? 안 된다 했었고, 또 어떻게 돼야 돼? 자기 자신한테 가는 것도 된다 해서 안 된다 해서 안 된다 했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2랑 4가 2랑 4한테서 화살표를 받는 건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이 조건을 모순 만들어주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은 2랑 4가 받는 애들이 2랑 4인 건 안 돼. 그럼 누구를 갈 수밖에 없냐? 크게 나오는 게 좋으니까 4랑 1이었다고 해봐요. 그럼 4가 4로 가는 건 안 되기 때문에 4는 2로 가야 되고 1은 4로 가야겠지. 그러면 된다. 알겠어? 그래서 이때는 1과 4가 얘네들의 값이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이 지금 얼마가 된 거냐면 5가 된 거야. 그럼 최소는 뭐겠어? 얘네 둘이겠죠. 근데 얘네 둘도 어떻게 찍어줘야 되냐면 2는 2로 가면 안 돼. 2가 4로 가야 되고 1이 2로 가야 돼. 그래서 최소값은 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최대 최소의 합은 얼마가 되는 거야? 8이구나. 이걸 알 수 있겠지. 그래서 24번의 정답이 2번이 돼야 돼요. 넘어갑시다. 자, 26번으로 갑시다. 26번에서 일단은 26번이 얘들아 오타가 있어가지고 그 집합 X에서 7이 들어가 있잖아요. 7을 삭제해야 됩니다. 알겠죠? 오타라서 삭제하시고 풀어야 돼. 그래야 답이 맞거든. 자, 그래서 26번은 답을 좀 수정하시고요. 답이 아니라 문제를 좀 수정하시고요. 7을 지워 놓으세요. 자, 그래서 X를 1, 2, 3, 4, 5, 6으로 봐야 되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함수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했어요. 가조건을 먼저 보니까 지금 F에다가 1 넣은 거 더하기 F에다가 3을 넣은 거의 합이 6이 됐대. 그리고 나조건을 보니까 M이 만약에 홀수면 그럼 어떻게 되래? F의 M은요 M보다 크거나 같게 나온대. 그리고 M이 만약에 짝수면 그럼 FM은 M보다 작거나 같대요. 자, 이걸 만족하도록 함수를 구성해달라 라고 한 건데, 일단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네 둘이야. 얘네 둘은요 일단 다른 값이어야 되는데 이들 중에 나와야 돼. 그죠? 그래서 6을 만들 건데, 자, 만약에 얘가 3이잖아? 그럼 얘도 3이야. 그거는 1대1 대응이라는 거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럼 얘가 이제 홀수잖아요, 지금. 홀수는 무조건 자기 자신보다 큰 거나 같은 걸 찍어줘야 돼요. 그럼 얘가 일단 찍을 수 있는 게 3부터였는데 일단 4도 가능하겠죠. 얘가 4면 얘가 2가 돼야 돼. 또 어떤 케이스도 있냐면 얘가 5가 될 수도 있어요. 5면 얘 얼마 찍어줘야 돼? 얘는 1을 찍으면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케이스를 만들 수 있을 거고, 자, 그럼 봐봐. 1, 2, 3, 4, 5, 6 1, 2, 3, 4, 5, 6 여기서 나 조건은 모든 애들에 대한 제한 조건을 준 거고요. 가 조건은 1과 3에 대한 것만 준 거니까 우리가 당연히 1, 3을 먼저 좀 선정해 놓고 가는 게 좋았던 거고, 그래서 조사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홀수들은 자기 자신보다 크거나 같은 걸 찍을 수 있는 거고요. 짝수들은 자기 자신보다 작거나 같은 걸 찍을 수 있는 상태인데, 그럼 첫 번째 케이스로 요거부터 한번 해보자. 그래서 1번 먼저 풀어보면은 F1은 1이다, F3은 5다. 이걸 먼저 풀어볼게. F1은 1이다, F3은 5다. 자, 요걸로 한번 풀어보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짝수인 2는요 자기 자신보다 작거나 같은 걸 찍어야 되는데 남은 게 2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직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선택권이 없어. 3은 찍었고 4는요 마찬가지로 4보다 작거나 같은 것 중에 찍으면 되는데 이 3과 4가 남았잖아.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두 가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 예를 들어 3으로 갖다 쳐봐. 그리고 5는요 자기 자신보다 크거나 같은 걸 찍어줘야 되는데 5가 이미 찍혀 있어. 그럼 얘는 6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럼 마지막 6은 4를 찍을 수밖에 없는 거지. 만약에 아까 여기서 4가 4를 찍었으면 얘는 3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얘 때문에 생기는 두 가지가 끝인 거야.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 얘가 이제 두 번째 케이스라고 해볼게. F1은 2고 F3은 4인 경우, 그럼 마찬가지로 다 써. 1, 2, 3, 4, 5, 6 1, 2, 3, 4, 5, 6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지금 F1이 얼마? 2로 갖다 치고 F3은 얼마? 4로 갖다 해요. 그럼 또 마찬가지야. 2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남은 게 1밖에 없으니까 여기로 가야 되고요. 4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남은 게 3밖에 없으니까 3으로 가야 돼.
여기까지는 경우의 수가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냥 한 가지예요. 그 다음 5는요, 이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면 돼요. 왜냐면 자기 자신보다 크거나 같은 걸 찍어야 되거든. 아, 그래서 얘가 두 가지의 경우가 가능하겠구나. 그럼 얘가 만약에 6으로 갔어. 그럼 6은 5로 가면 되고, 5가 만약 5로 갔어. 6은 6으로 가면 되겠지. 알겠어? 그래서 두 가지다. 여기도 두 가지. 그래서 얘네 두 개 더해주면 몇 가지가 되냐면 네 가지가 나오겠죠. 정답이 2번이다. 그래서 이거는 7이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 버리면 경우의 수가 더 많아져서 오류가 납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갈 건데 여기 페이지는 다 너네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넘어가고 그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서 저기 몇 번이야? 33번으로 한번 가보자. 33번도 뭐 조금 그림을 그려봐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래도 할만합니다. 자, 볼게요. 33번. 자, 문제 보니까 지금 fx가 지금 뭐냐면 유리함수인가 봐요. 그래서 x분의 a에다가 더하기 b다. 그리고 a는 0이 아니래. 자, 이때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해서 가를 보니까요. y는 절대값 fx. 얘는 y는 1과 주어는 써야지. 얘가 y는 1과 어떻게 된대? 한 점에서만 만난대요. 한 점에서만 만난다. 그 만에다가 좀 표시 좀 해놔요. 만. 그러니까 더 이상 만나면 안 돼. 무조건 한 번 만나 이 소리고요. 나 조건을 보니까 f에다가 1을 넣은 거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 f에다가 아니지 f의 역함수에다가 1을 넣었대요. 그거를 해주면 1이 나와야 된다 라고 한 거야. 자, 이때 f의 4가 얼마냐 라고 했어. 결국은 a, b를 찾아야 이 문제가 풀리겠죠. 근데 일단 얘들아, 이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 어떤 유리함수가 있다 쳐봐요. 그냥 막 그려볼게.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냐면 x정근선은 계속 0이야. 여전히 0이고요. y정근선이 b인데 만약 b가 뭐 대충 여기쯤 해가지고 3이었다 쳐봐. a가 뭐 양수였다고 쳐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졌겠죠. 그럼 이거 꺾어봐. 꺾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그대로 있고요. 얘는 꺾여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럼 y는 1 싹 그어보면 몇 번 만나냐면 2번 만나요. 그럼 생각해봐. 이제 꺾였을 때 두 번 만날 수 있는, 두 번이 아니지, 한 번 만날 수 있는 게 어디밖에 없냐면 점근선밖에 없어요. 아, 그럼 결론이 뭐냐? 우리가 f의 절대값을 씌울 건데 그 절대값을 받은 그 함수가 꺾였을 때 점근선이 1이랑 뭐 해야 되냐면 일치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야 한 번 만나는 게 보장이 돼버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b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일단은 1인 거를 해봐야 돼. 1. b가 1이구나. 그럼 생각해봐. 그려야지. 이렇게 돼 있고 점근선이 바보 아니야? x는 0이랑 y는 1이었다고 해봐. 그럼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a의 부호를 모르기 때문에, 부호를 안 줬잖아요. 부호를 모르기 때문에 1번 13계형인지 24계형인지를 알 수가 없어. 그냥 뭐 몇 개 해봐야지. 제발 모르면은 얘들아 그냥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러지 말고 해보세요. 알겠죠? 그냥 해보는 게 제일 좋아. 자, 이거를 꺾어야 돼. 그럼 꺾어주면은 이렇게 될 거야. 그럼 꺾은 함수랑 y는 1이 몇 번 만나요? 딱 한 번밖에 안 만나지. 그래서 가조건을 만족을 했어요. 근데 나조건을 봅시다. 요거를 만족해달래. 요거. 자, 그럼 f한테 1을 넣은 거랑, 그럼 뭐 1이 한 여기쯤 있겠죠. 그리고 역함수에다 1을 넣었다는 거는 결국 y값이 1이 나오게 하는 걸 찾으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이건 봐봐. 이 역함수에다가 1을 넣을 수 있을까요? 이 함수가? 자,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이거를 너희가 k라고 해봐. 그럼 f에다가 k를 넣은 게 얼마가 되는 걸 찾아야 되냐면 1 나오는 걸 찾아야 돼. 얘들아 f한테 k를 넣어서 1이 나오는 걸 찾고 싶은데 원래 함수로 돌아가봐. 원래 함수가 이 노란색 함수였거든? 이 노란색 함수는요 1이라는 y값, 즉 점근선이 돼버리는 y값은 나올 수가 없어. 오해하면 안 된다. 빨간색으로 그어놓은 건 지금 이거 절대값 함수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냥 f지. 절대값이 아니라. 알겠어? 그래서 얘는 노란색이랑의 교점을 찾아야 되는데 y는 1이 노란색이랑 안 만나. 그래서 이거 자체가 뭐냐면 모순이 발생한 거다. 이거는 2, 4계형이어도 마찬가지죠.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그림이 틀렸구나. 그럼 뭐가 맞냐?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꺾어졌을 때의 점근선이 1이면 된다고 한 거야. 그래서 꺾이고 난 후에 점근선이 1이 됐다는 거는 그 전에 얼마였을 수도 있다는 거야. 마이너스 1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 번째 케이스로 뭐까지 해볼 거냐면 이렇게 x축, y축 해놓고 점근선을 x는 0 하나 해놓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처음 점근선이었다 해보는 거야. 그럼 얘도 이제 2,4개형일 수, 1,3개형일 수도 있고 2,4개형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해보자고. 그냥 이거 먼저 그려볼게. 그럼 얘를 꺾어요. 꺾는 순간 새로운 점근선이 누구야? 이제 1로 바뀔 거야. 그럼 꺾어주면은 요렇게 나오겠죠. 요렇게. 그리고 얘는 올라가서 요렇게 올라가겠다.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라고. 노란색 그래프. 그럼 걔도 y는 1이랑 몇 번 만나? 딱 한 번 만나는 게 보장이 되는 거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한번 또 만족시켜보자. 그럼 f한테 1은 어때요? f한테 1을 넣으라는 거는 뭐 1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여기쯤 넣겠지. 넣은 거랑 역함수에다가 1을 넣은 거니까 아까처럼 생각하면 이거잖아. 그럼 지금 원래 함수가 파란색이지? 그 파란색의 y값이 1이 되도록 하는 x 찾으라는 거야. 그럼 이 그림상 누가 지금 저 k가 될 수 있냐면 여기가 k인 거예요. 얘가 k구나. 그래서 걔네를 뺀 게 얼마가 됐으면 좋겠대? 1이었으면 좋겠대.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fx를 이렇게 쓰세요. 지금 우리가 구한 게 x분의 a에다가 b의 값, 즉 y 점근선이죠. 그게 얼마가 된 거냐면 마이너스 1이 된 거였잖아. 얘가 된 거였잖아. 그럼 여기다가 이제 f1 넣으라고. f1이면 얼마야? a 마이너스 1 나오겠지. 그 다음에 역함수에다가 1을 넣은 거야. 그러면은 요걸 찾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한테 k를 넣어. 그것이 1이다를 푸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 넘기면은 k분의 a가 2가 될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k를 뭐라고 쓸 수 있냐? 2랑 자리 바꾸기 하면 돼요. 2분의 a구나 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문제 사라고 한 게 뭐였다고요? f1에서 k를 빼자고 했던 거야. 그럼 f1이 얘였잖아. 그래서 a 빼기 1에서 누굴 빼라고? k를 빼라고. 근데 그 k가 누구냐면 2분의 a죠. 그렇게 빼면 얼마가 나오는데? 1이 나온대. 이 a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해주면은 2분의 a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인데 넘기면은 얘네가 2가 돼버려서 a가 얼마냐면 4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a, b가 다 구해진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우리가 뭘 해주면 돼? 문제에서 원하는 f에 4를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fx가 결론적으로 뭐가 나온 거냐면 x분의 4였고요. y정근선 아까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여기다가 얼마 넣어달라고? 4 넣어달라고. 4 들어가면 얼마야? 0 나오겠다. 그 정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33번은 약간 조금 해야 될 게 있는데 제일 좋은 게 뭐라고? 모를 때는 해봐라. 알겠죠? 그림 그려가면서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 넘어가고 35번으로 갈게요. 35번. 35번은 안 하려다가 그냥 뭐 한다고 나쁠 거 없으니까 그냥 해줄 거야. 봐봐. 35번. 어려운 건 아닙니다. 보니까 유리함수에 대해서 유리함수 x 빼기 a 분의 2에다가 마이너스 2인가 봐. 그러니까 x정근선만 모르는 상태인데 a가 1보다 크다는 것까지 줬어요. 너무 좋다. 자, 이때 좌표 평면에서 y는 fx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이 a고요. y축과 만나는 점이 b인가 봐요. 자, 그리고 두 점근선들이 만나는 점을 c라고 하겠다. 그때 사각형 OBCA의 넓이가 12래요. 그럼 당연히 또 뭐 할 생각을 하라고? 그려야죠. 계속 잘 그리고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도대체 그림을 안 그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문제를 풀겠다는 건지 모르겠어. 제발 좀 그리세요. 제발. 이렇게 해놓고 지금 이 분자값이 2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1, 3개형이야. 그래서 이렇게 생기겠지. 그냥 뭐 대충 그려야죠 뭐. 자, 그러면 얘가 지금 5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A인 거고 얘가 지금 B인 거야. 그리고 점근선끼리 만나는 게 C인 거야. 근데 지금 내가 조금 그림을 잘 못 그린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각이 생겨야 돼. 이게 삼각형 아니야? 사각형이에요. 이게 좀 애매하다. 얘가 이쪽으로 좀 더 와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론 뭐 그런 모양이 아닐 수도 있어. 어쨌든 사각형인 건데
우리 이 사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어쨌든 이렇게 쪼개서 구할 거야. 알겠지? 그럼 봐봐. 이 a를 한번 구해볼까요? 그 말은 y에다가 0 넣으라는 거야. 그럼 요 2가 넘어가야 되거든? 일단 이거 써볼게. 이렇게 넘어가면 결국 2는 x 빼기 a분의 2를 푸는 거고 약분하면 여기 1이지. 그래서 x 빼기 a는 1이다 해서 x가 a 더하기 1이 나와요. 계산이니까 그냥 넘어갈게. 얘가 지금 a 플러스 1,0인 거야. 그 말은 이 간격이 a 더하기 1이란 소리예요. 괜찮죠? 그 다음에 y절편도 한번 구해보자. 그럼 x한테 그냥 0 넣어요. 그럼 바로 나오는데 여기 좌표가 지금 0, 마 a분의 2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온 거고 길이는 뭐야 그러면? 얘한테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a분의 2 더하기 2라고 나오는 거지. 괜찮지? 그리고 c의 좌표는 뭐야? c의 좌표는 a,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얘들아, 이 노란색 삼각형은요 밑변이 얘고요 높이가 x좌표가 되는 거야. c의 x좌표. 왜냐면 요거니까. 요 길이가 결국 얘니까요. x좌표예요. 그래서 표현을 해보면 넓이를 두 가지 삼각형을 더할 건데 요렇게 한번 쓸게. 사각형 O, A, B, C는 근데 이게 O, A, B, C라고 하면은 사각형이 안 만들어져. 엄밀하게 다 써야지. 그러니까 너희도 서술형 쓸 때 이거 조심해야 돼. 방금 내가 뭘 한 거냐면 O, A, B, C라고 하면은 이 순서가 안 맞죠. 우리 초등학생 때 뭐 배웠어? 이렇게 두르는 순서대로 사각형을 언급을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괜히 서술형에서 뭐 선생님이 못 보시면 상관없는데 보시면은 감점 당할 수도 있어. 그래서 조심하시고 이 넓이는요 일단 삼각형 두 개, 삼각형 OBC랑 삼각형 OAC의 합으로 구하자고 했던 거고, 그럼 첫 번째 거는 2분의 1에 밑변을 얘로 설정하고 높이를 아까 뭐로 하자 했어? A라고 하자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A분의 2에다가 더하기 2 곱하기 A 플러스 또 2분의 1에다가 이번에 밑변이 A 플러스 1인 거고 높이가 그럼 뭐겠어? Y좌표겠지. 근데 마이너스 2니까 길이를 쓰려면 2를 써야 돼요. 곱하기 2가 되겠다. 자, 근데 여기서 이 안에 있는 2들이 얘랑 약분이 될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1이 남아야 돼요. 여기도 1이 남고. 그러고 A를 전개하면은 앞에 게 A 플러스 1인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것도 얘 약분되면은 얘도 A 플러스 1인 거지. 그러니까 결국 뭐가 나온 거야? 2A 플러스 2라고 넓이가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의 넓이가 12라는 걸 얻은 거고요. 문제도 줬으니까 넘긴 다음에 해주면 A가 얼마냐면 5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답이 5입니다. 4번이야. 이거는 그냥 뭐냐면 너희가 이런 거를 풀어보면 별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표현하는 것만 잘하면 돼요. 문제에서 제시한 A라는 그 문자로 표현만 잘 해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잘 할 거라고 믿고, 그 다음에 밑에 거 36번으로 갈게요. 36번. 걔도 어려운 건 아니야. 어려운 건 아니고 할만한데 그래도 또 이제 뒤쪽 문제다 보니까 많이들 대충 풀잖아요. 그죠? 뭔가 심리적인 그것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 꼼꼼하게 잘 푸셔야 돼. 맞춰야 돼. 이것도. 35번 보자. 미안해. 36번이죠. 자, 보시면 뭐라 돼 있어? 함수 fx가 다음과 같아요. fx가 마이너스 루트의 2x래. 자,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라 라고 했는데 기억으로 갑시다. 기억 보니까 자, y는 절대값 fx에다가 얘에다가 누굴 더했대? 1을 더했대요. 자, 얘가 y는 x 플러스 2랑 만나지 않는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 그럼 그려봐야지 또. 자, 봐봐.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기냐면은 대충 그릴게. 그냥 이거는 4번 개형이죠.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그거의 절대값이 씌웠기 때문에 요렇게 가던 놈이 뒤집어져서 요렇게 갔을 거고 위로 한 칸마저 올렸으니까 요렇게 될 거야. 여기는 1이겠지. 이렇게 생기는 녀석이랑 누구? y는 x 플러스 1에. 아, 그럼 이거는 조사를 해봐야 되는구나. 잘 봐. 그림으로 판단이 안 돼요. 왜냐면 이거 함수식이 뭐가 될 거냐면 그냥 얘가 바로 뒤집힌 게 바로 나와야 되니까 루트의 2x였을 거고 거기다가 1을 더한 거니까 플러스 1 이렇게 갈 건데 그냥 얘랑 y는 x 플러스 2였니? 2랑 연립을 해야 돼. 이거는 직접 해봐야 돼. 왜냐면
사람이 그리는 거다 보니까 2가 여기쯤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지나갔을 때 얘가 많이 올라가면 또 만나요. 그죠? 이거 사람이 그린 거잖아. 그래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럼 여기서 일단 이 플러스 1 넘겨. 그럼 x 더하기 1 나올 거고 걔는 루트의 2x야가 된 거야. 양변 제곱해야지. 양변 제곱해주면은 x제곱에 2x에 더하기 1이고요. 얘는 얼마야? 2x가 되겠지. 그럼 2x끼리 소거가 되면서 x제곱 더하기 1은 0이다가 되는데 이걸 만족하는 실수 범위의 x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억의 말이 맞는 말인 거야. 안 만나는구나. 그래서 기억 참이고요. 니은으로 갑시다. 자, 이번에는 fx에다가 2를 더한 거를 절대값 씌웠대. 순서가 중요해. 2를 더한 후에 절대값을 씌워라 라고 한 거야. 그럼 봐봐. 니은 상황에서의 그림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래 게 얘였고 거기다 얼마를 더하래? 2를 더하래? 그럼 두 칸 올라가서 여기가 출발점이 돼서 이렇게 갔을 거야. 그러니까 원본은 이거야. 근데 걔한테 뭘 씌웠대? 절대값을 씌웠대? 그럼 이렇게 돼서 꺾여야지. 오해하면 안 되는 거는 이거 유리함수처럼 점근선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계속 내려가는 함수였잖아요. 여기서는 오히려 뭐 해야 돼? 계속 올라가야 돼. 그래서 좀만 더 사실적으로 그려주면은 뭐 이렇게 올라가겠죠, 계속. 여긴 2가 될 거고. 자, 이때 그 그래프랑 y는 1, 걔네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냐? 당연히 이렇게 지나가면 만나죠. 이거는 얘처럼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한 결과고요. 디귿으로 가요. 함수 fx 플러스 2래요. 방금 그렸던 요 점선 함수예요. 이 점선 함수는 그 그래프가 그 역함수의 그래프랑 오직 한 점에서 만난대.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 자, 이제 좋다고 뭐해? 잘못 알고 있는 애들이 맨날 하는 짓이 뭐야? 아, 역함수랑 만나는 거? y는 x와의 교점이네? 그럼 제가 방금도 했었지만 그려지는 게 이렇게 그려지니까 y는 x랑 만나는 교점 세면 하나밖에 없네? 디귿 맞구나 이런단 말이야. 응? 그래서 맞다 하고서 잠깐만. 지금 이게 맞죠? 맞다 하고서 그냥 간단 말이야. 근데 일단 디귿은 틀린 말이에요. 알겠어? 왜 그러냐면 내가 말했었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긴 한데 증가함수는요 역함수랑 원래함수의 교점이 무조건 yx 위에서 발생을 해요. 근데 감소하는 함수에서는 아닐 수도 있다고 했었어. 이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는 되게 애매한 표현인데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애초에 하나만 존재한다면 yx 위에서 만나는 게 맞아요. 근데 yx 위가 아닌 부분에서도 만날 수 있다라는 걸 내가 여러 번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그걸 조심하셔야 돼.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확인을 해봐야 돼요. 뭘 확인하냐? 얘가 지금 y는 그냥 fx한테 2를 더했기 때문에 저 fx한테 2를 더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루트에 2x에다 더하기 2가 돼 있는 상태인 거야. 그럼 또 그거의 역함수를 우리가 직접 구하냐? 물론 필요하면 구하겠지만 그냥 그림만 그려볼까? 근데 뭘 확인하고 그릴 거냐면 얘 한번 x절편 찾아볼래? 그 말은 y에다 0 넣으란 소리야. 그럼 일단 써볼게. 그럼 이렇게 써지거든요. 그럼 여기서 요 루트 텀을 넘깁시다. 그럼 루트의 2x는 2가 돼서 양변 제곱하면은 2x가 4라고 나와요. 그럼 x가 얼마예요? 2겠지. 결론. 얘가 2라는 소리야. 그럼 우리 이거 뭐 할 거냐면 역함수라는 거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거라 했잖아. 그럼 요 점이 0,2였죠. 요거 x랑 y랑 자리 바꿔봐. 그게 정확하게 어디로 오냐면 여기로 옵니다. 얘는요. 얘 2,0이죠. 얘도 x랑 y랑 자리 바꿔봐. 걔가 정확하게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요. 결론적으로 역함수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림 그리기 어려운데 이렇게 돼버려. 이렇게. 즉 만나는 점이 하나, 둘, 셋이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디귿 틀린 거고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야. 디귿의 말이 항상 틀리다는 게 아니야. 맞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확인을 해보라고. 그냥 좋다고 또 yx랑 만나겠구나 하고서 그냥 교점 무조건 한 개겠네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야. 아닌 게 나온다고. 알겠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답은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에요. 알겠죠? 디귿 틀린 거야. 넘어갈게. 자, 이제 넘어가시면 두 문제 남는데 두 문제 중에 일단 37번이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많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건 어쨌든 같이 할 거니까 설명 잘 들어보면 될 것 같고 38번은 내 생각에는 맞췄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37번부터 갈 건데 자, 37번이 얘들아
어려워진 이유가 딱 하나예요. 딱 하나인데 그거를 이제 발견을 한 사람들은 수월하게 풀었을 것 같고 발견을 못한 사람들은 풀다가 중간에 그냥 멈췄을 것 같아. 물론 아무것도 못한 사람도 있을 텐데 어쨌든 본인이 어디까지 했는지는 본인만 아니까 본인한테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잘 정리하세요. 37번 보니까 fx가 얘들아 구간별로 제시가 된 함수야. 자, 루트에 마이너스 x 빼기 a 그 다음에 더하기 b 라고 돼 있고 x 빼기 a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b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랬을 때 얘네가 어떻게 됐냐면 지금 a에서 함수가 쪼개졌대요. a에서. 그래서 얘가 a보다 작을 때 함수고요. 얘는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함수인가 봐. 자, 그랬을 때 박스를 보니까 아우 막 말이 많아. 가조건 봐봐. fx 빼기 알파 fx 빼기 베타는 0이라는 방정식인가 봐요. 그 방정식의 근은요. 대충 쓸게. 이 근은요. 알파, 베타, 감마 뿐이래. 얘네밖에 없다라는 걸 줬고 그 다음에 나조건을 보니까 f에다가 알파를 넣으면은 얼마가 된대? 알파가 나온대. f에다가 베타를 넣으면은 베타가 나온대. 일단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냥 두세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더하면 그러면 12라는 숫자가 나온대. 그래 놓고 f에 알파 플러스 베타를 대입해 달래. 으아, 결국 뭐야? a, b 다 찾아야 되고 알파, 베타, 감마 다 찾아야 돼. 다 알아야 된다는 소리야. 답 내려면.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풀지? 응? 약간 말을 수정할게. 어려운 문제 맞아요. 알겠죠? 어려운 이유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네. 볼게요. 봐봐. 그릴 수 있잖아요. 대충 그래도. 그려는 봅시다. 정확하게 못 그려요. 애초에. A를 모르고 B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려? 그러니까 내 말은 정확하게 못 그려. 그러니까 좌표 평면에다가 그리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허공에다 그려요. X는 A 표시해 놓고요. 왼쪽은 저 무리함수, 오른쪽은 2차 함수를 그릴 건데 얘 한번 A 넣어봐. 얼마 나와? B가 나와요. 여기도 A 넣어봐. B가 나와. 아, 연결되는구나. A를 넣으면 B라는 값이 나온대. 얘가 B야. 그럼 봐봐요. 얘는 뭐냐면 A, B가 꼭지점인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근데 그거는 A보다 큰 쪽.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함수구나. 얘가 이제 Y는 X 빼기 A를 완전 제곱하고 B를 더한 함수구나 라고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은 얘인데 얘 몇 번 계형이냐면 2번 계형이야. 2번 계형이면서 출발점이 A, B니까 여기서 2번 계형으로 날아가면 돼. 그래서 이렇게 될 거야. 되게 특이한 약간 바람개비 같은 함수가 나왔어요. 자, 뭐 일단 그렇대.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디 갔어? 가조건이죠. 가조건 보니까 fx 빼기 알파, fx 빼기 베타는 제로가 된다. 그 말은 결국 함수의 입장에서는 일단 먼저 방정식에서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라는 거니까 함수 입장에서는 fx가 알파 또는 베타가 되는 그러한 x좌표가 알파, 베타, 감마란 소리야. 잘 모르겠어. 나조건이 더 중요해. 이게 뭐야? 이게 뭐죠? f라는 함수는요. 알파를 넣으면 알파가 나오고요. 베타를 넣으면 베타가 나온대. 저 도대체 무슨 말이지? 결국은 저 알파랑 베타가 누가 된다는 거냐면은 fx와 y는 fx가 있다 쳐요. y는 x가 있다 쳐. 얘네들을 연립해봐. 그럼 fx는 x가 나오지? 그러니까 마치 이 방정식의 근이 이걸 만족시키는 그 x값이 알파랑 베타다라고 해석이 돼. 그 말은 얘네들의 교점이 알파랑 베타라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내가 y는 x를 싹 갖다 긋잖아요. 갖다 그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때 나오는 교점들의 x좌표가 알파랑 베타라는 거야. 그럼 y좌표도 뭐겠니? y는 x랑 교점 찾은 거니까 알파랑 베타인 거야. 근데 잘 봐봐. 이거 파악하고서 대충 그림을 수정을 좀 해보면 만약에 진짜 이렇게 생겼어. 지금 그린 것처럼. 근데 y는 x가 이렇게 지나가 버리잖아? 그럼 아까 말했지.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라 했죠. 근데 가조건으로 돌아가면은 fx가 알파, 베타, 그러니까 이 상수함수들이랑 만나는 x좌표는 얘네 셋밖에 없대요. 근데 방금 말했지. 이게 y는 x라는 직선이다 보니까
요 x좌표가 알파면 요 y좌표도 알파고요. 여기 있는 요 y좌표도 베타가 돼야 돼. 그리고 요 무리함수는 계속 올라가다 보면 올라가야 됩니다. 뭐 한없이. 그럼 봐봐. 알파가 된다라는 거는 여기서도 만나고 여기서도 만나요. 베타가 된다라는 것도 여기서도 만나고 여기서도 만나는 거야. 그럼 근이 총 몇 개가 생기냐면 4개가 생겨. 근데 문제에서는 가조건에서 얘네뿐이다 라고 했어요. 얘네밖에 없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돼야 상수함수 2개가 턱 그려졌을 때 3개의 근이 나올까? 그를 생각해보면 y는 x가 어떻게 지나갔어야 되는 거니? 반드시 이렇게 지나갔어야 되는 거죠. 왜? 그럼 그때 만나는 얘가 알파가 된 거고 얘가 베타가 됐을 때 베타를 갖다 긋고 알파를 갖다 그으면은 교점이 이렇게 3개밖에 안 생겨. 아,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구나. 얘네가 이 그림이 맞는 그림이구나. 이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면 얘 누구가 돼야 되냐? 얘가 감마가 되겠죠. 이런 관계가 만족이 되는구나 라는 걸 얻을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뭐 여기까지 했다 쳐요. 그럼 또 그 다음 어떻게 하냐 이거야. 자, 이거 아까 내가 노란색으로 그은 게 y는 x였지. 그럼 여기 지금 a이긴 하지만 알파잖아요. 알파가 대입되면은 얘도 알파라는 거야. 결론. a랑 b는 뭐 했던 거야? 같았던 거야. 다 알파로 똑같은 숫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얘들아, 여기까지 한번 가볼까? 지금 요 길이랑 뭐 할 수밖에 없냐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얼마야? 1이지. 요거 괜찮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갔을 때 그럼 얘의 간격이랑 요 간격이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맞지? 자, 근데 여기서 내가 무슨 작업을 좀 해볼 거냐면 이거를 봐야 된다는 소리였는데 지금 얘네 둘 잘 봐봐. 우리 이거 역함수가 무리함수라는 걸 알죠? 그러면 얘 역함수를 만약에 구한다고 하면은 걔는 무조건 약간 이런 형태가 기본형이 될 거야. 근데 얘랑 얘는 서로 무슨 관계냐면은 대칭 관계예요. 결론이 뭐냐면 요거를 역함수 구하는 거는 y는 x 대칭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길 텐데 그거를 대칭하면 얘가 나온다는 거거든. 자, 내가 여기서 너희들한테 말하고 싶은 건 얘를 우리가 이렇게 회전시키잖아요. 90도 회전. 그럼 누가 되냐면 얘랑 완벽하게 겹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도형이 지금 서로 아예 똑같은 그림이란 소리야. 이쪽 부분만 보면은. 그래서 게다가 여기 길이가 똑같지. 그럼 얘네도 여기랑 길이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라는 게 보장이 돼. 그럼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감마랑 알파 간의 간격이랑 알파랑 베타 간의 간격이 똑같다는 거예요. 즉 베타랑 감마의 한가운데 누가 존재한다? 알파가 존재한다. 이 얘기를 왜 하겠니? 얘 때문에 그래. 이 셋의 합이 10이라는 거는 이 베타랑 감마는 가운데 알파를 둔 관계이기 때문에 더하면 2알파인 거야. 그래서 얘까지 더하면 3알파가 12구나 라는 걸 준 거예요. 그래서 알파가 얼마냐면 4라는 게 나와. 1, 2, 3회차 중에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 같다. 자, 그래서 알파가 지금 4다라는 걸 얻은 거죠. 얘도 4구나. 얘는 틀린 거니까 지울게.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파악이 된 거고, 그럼 A, B가 다 나온 겁니다. 왜? A는 알파였잖아. 그래서 A, B가 다 둘 다 4였던 거야. 근데 문제에서는 누구 구해달라 했냐면 F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럼 베타까지 우리가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베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아까 요 라인 자체가 누구였냐면 베타였죠. 여기가 베타였으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이제 고려를 해서 가져야 된다. 정리를 좀 해보면은 지금 여기서 요 함수 자체가 루트에 a가 지금 4였잖아요. 그럼 마 x 풀 4죠. 그 뒤에도 플러스 4. 얘는 뭐야 이제 이것도 지울게. 얘도 뭐가 된 거야?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4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요 상태까지 왔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 할 거냐면 베타를 넣으면 베타가 나온다를 해볼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베타를 넣자. 그럼 베타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4겠죠. 왜냐면 a도 4고 b도 4니까. 그러면 베타가 나와 라는 방정식을 푸는 거야. 그럼 베타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8베타 그리고 더하기 여기 16 생기고 20 그게 베타 넘어오면은 베타 제곱 마이너스 9베타 더하기 20이 제로가 될 거고 4, 5, 20 해서 마마 들어가면은 우리가 찾는 베타는 4 또는 5인데 지금 그 베타는 4보다는 큰 수기 때문에 5가 맞겠지. 알겠어요?
아, 그래서 베타까지 구했구나. 베타는 5구나.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F에다가 알파랑 베타를 더한 거 대입하라고 하는데 알파가 4였고 베타가 5였기 때문에 F9 찾으라는 거야. 9는 이거보다 큰 쪽, A가 4였으니까 4보다 큰 쪽이기 때문에 다시 요 함수에 넣어주면 돼요. 여기 9 들어가면 뭐야? 5의 제곱이죠. 25에다가 4 더하니까 29다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좀 어렵긴 했는데 정답이 5번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좀 길었어요. 자, 그 다음 정리 잘 하시고 38번으로 갈 거야. 바로 가자. 봐봐. 자, 지금 보니까 함수 x 빼기 1 아니지 x 빼기 2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1이래. 아이고 쉬울 게 많아. 자, 이때 걔가 y는 ax 플러스 3과 만나지 않도록 하는 a 범위를 구해달래요. 이건 되게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별로 어려운 거 아니고 그래야지 뭐. 자, 일단은 함수가 y는 x 빼기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1이래. 점근선부터 그려보자. x는 2 그어주시고 y는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에 여기 분자값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1,3개형으로 그냥 그려버리면 돼.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직선이 지금 누구냐면 얘들아 y는 ax 더하기 3인가 봐. 그러니까 쟤는 y절편이 3짜리인 직선이니까 뭐 대충 한 여기쯤 찍고 안 만나도록 하려면 경계가 필요해. 그럼 언제 안 만나기 시작하냐? 경계가 접할 때야. 결국은 여기서도 밑에 거랑 쫙 갖다 그었을 때 접할 때가 되는 거야. 요 빨간색 선의 사이 범위로 들어가면은 안 만나겠지. 근데 걔네보다 바깥 범위로 나가버리면 만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한 상황을 구해줘야 되고, 구해봅시다. 이게 별거 있나? 그냥 둘이 뭐 하면 돼? 연립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 저 마이너스 1부터 넘기면은 x 빼기 2분의 1은 ax 더하기 4라고 나올 거고, 얘 넘겨. 그럼 1은 ax 더하기 4 괄호 열고 x 빼기 2 넘어오면 돼. 이렇게. 그럼 전개해보면 ax 제곱 들어가고 4x랑 아이고야 마이너스 2ax니까 마이너스 2로 묶으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정리가 돼야 돼. 그죠? 그럼 4x 된 거고 마이너스 2ax까지 된 거니까. 그 다음 상수항이 마이너스 8 생기는데 1이 넘어오면 마이너스 9가 나오겠죠. 는 0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찾는 건 뭐냐면 접하는 상황을 찾는 거야. 그래서 판별식이 0 되는 거 찾으면 돼요. 반공식 하자. 그럼 절반 공식 가주면은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인데 플러스 9a가 돼버려. 얘가 0 되는 거 찾는 거고요. 그럼 a제곱 마이너스 여기서 4a 얘까지 하면은 더하기 5a 그리고 더하기 4는 제로. 그래서 1이랑 4 해서 마마 들어가면 되겠다. 가 아니라 풀풀 들어가면 되겠다. 맞죠? 그래서 a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4인 거야. 결론이 뭐냐면 요때 기울기 a가 마이너스 4였던 거고 요때 기울기 a가 마이너스 1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a는 요 사이 범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a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1까지다. 등호는 들어가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왜냐면 안 만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딱 구한 경계들은 접할 때, 즉 만날 때가 되는 거야. 그래서 걔네 제외하고 답은 이렇게 서술형이니까 써주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3회차 해설한 거고, 37번 조금 어려웠는데 공부하셔가지고 좀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